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자,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봄이오네님, 소담님, 예쁜 타조님, 피스타치오님, 게스트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쁜 타조. 어떤 타조가 예쁜 타조지? 네, 어서오세요. 유튜브 계신 분들은 많이 오셨네요. 형준님, 상투시령님, 단풍이님, 정직한 기술님, 김베드로님, 해피정님, 유영일님 어서오시고요. 문영민님, 즐겨찾기님, 그리고 패밀리 피싱님, 남미용님 어서 오시고요. 대제비제이님, 양영숙님, 그리고요, 긍정의 힘님, 박미선님, 반갑습니다. 네. 또, 정병훈님 어서 오시고요. 상위 10%님, 김형숙님, 나그네님, 한사발님, 태호 어머니님, 반갑습니다. 최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나그네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생업에 몰두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바라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풍림 부자님, 반갑습니다. 단풍이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원경님 어서 오시고요. 김형숙님, JBS 9895님, 그리고요, 어디 갔지? 아마요님, 그리고 김진기님, 행복한 부자님, 박순희님, 청산유수님, 반갑습니다. 진숙자님, 봉금덕님, 부자오빠님도 어서오시고요. 미루님, 최군희님, 수근다육님, 윤영숙님, 부자마돌님, 빨강망토님, 이순희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주식부자님, 우W님, 또 어디까지 했지 내가? 이렇게 많이 오셨어. 또 조금씩만 오시라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처음에는 다 거식이잖아, 그죠? 네. 네. 그리고 우성님, 박경욱님, 도채원님, 최영님, 최영님 인사드렸죠? 또 다른 최영님이시네. 네, 어서오세요. 전미정님, 드림님, 마이드림님 어서오세요. 건강한 미래님, 김용수님, 온온온님, 여종성님, 한성희님, 별빛님, 그리고 주식부자 해와달님, 최윤정님, 호호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이준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미스터 핑퐁님 오랜만이신데 네 어서 오세요. 고삐리님도 오랜만이죠. 네 요즘에 학교 생활이 바빠요. 네 오키드님 향이아빠님 어서 오세요. 신사의 품격님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어서 오세요. 네 계좌는 비록 마이너스지만 네 맞아요. 이제 플러스 돼야지. 딸들파파님, 자랑거리님, 샬랄라님, 무효님, 루이스코님도 어서 오시고요. 동신님, 기러기 스위스 토마토님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은숙이님 반갑습니다. 자, 뭐 채팅만 안 했지 듣고 있었어요. 뭐 오랜만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네, 채팅을 해서 일단은 존재감을 알려야지 나한테는 오랜만이 아닌 겁니다. 핑퐁님은 계좌 플러스 났어요? 네, 좀 빠르신데. 네, 무슨 일이요? 왜 그랬어요? 남들 다 마이너스인데 왜 혼자 플러스 났어요? 잘하셨어요. 네. 진짜, 뭐가 지나간 것 같은, 그죠? 뭐, 폭풍의 그런, 지난 주말부터 한 일주일간 아주 지랄 맞았죠. 시장이 지랄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주가 상황은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반등 나가는 구간 이런 거 알잖아요. 네, 반등 나가는 구간 알고 우더블님도 플러스예요? 1.7%? 오늘 플러스가 1.7% 났다고? 네, 잘하시네요. 네, 10% 정도시면은 지금 플러스 나오신 게 맞아요. 네, 레드골드님 어서오세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정도시면은 네 지금 플러스 나오신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더 심하게 나신 분들 뭐 20%대이신 분들도 플러스 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지금 보면은 그때 10월인가 11월인가 제가 특강을 한번 했잖아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계좌가 시장은 들쑥날쑥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 보이지만 계좌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요것들이 아직 해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계좌는 마이너스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뒤집어 엎고 하다 보면은요,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지고, 계좌는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나온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해요.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 좀, 힘들어, 피곤해, 무서워, 뭐 이렇게, 네. 저도 지난주 주말부터 어제 그저께까지 네 매수를 계속 안 했었잖아요. 왜? 주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니까 매수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지금 캔들이 확장형이에요. 이렇게 커지죠. 네, 이걸 캔들이 확장한다고 그래요. 이걸 뒤집어서 보는 것들도 있어요. 캔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작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확장형 캔들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저렇게 확장형 캔들로 가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투매를 좀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에요. 슬슬슬 가다가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투매를 겪게 돼요. 그래서 사실 어제 그저께 투매가 나왔죠. 코스닥이 3% 넘게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제 코스피도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이제 견디지 못한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저런 투매가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바닥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오늘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요. 반대 매매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반대 매매가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견디지 못한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그 자금들을 반대로 뽑아내고, 그리고 그 물량을 받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점이 좀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제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네. 이날부터 그 얘기 해드렸던가요? 저점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네. 반등이 곧 나올 거다. 얘기 해드린 거. 뭐, 근데 우리는 선 하나만 그으면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어디쯤에서 나올 건지, 어디에서 반등 나올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되게 쉽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멈출 거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게 무엇이냐.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진짜 돌리는 반등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재밌는 게 나온 게 뭐냐면,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뭐가 올라갔어요? 이거 장 누가 끌고 올라간 거예요?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근데 오늘 반등의 주역은 누구예요? 2차 전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가 가지고 시장을 저렇게 끌어올렸어. 네. 저렇게 끌어올렸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뭐 엄청난 폭등이에요. 네. 에코프로가 18% 올랐던가요? 네. 약간 약간 또라이인가 싶을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아니 저게 왜 갑자기 뭔데 무슨 일이야?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도 어떤 기관들도 약간씩 매수해준 부분이 좀 있어요.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저쪽을 팔아먹는 것도 있었지만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매수가 좀 들어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을 올리기 위한, 즉 시장이 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올리기 위한 부분으로 작용을 한 것인지, 또 거기에 이제 그 감동받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확 치고 들어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일단 방송 제목은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의 전환이냐, 뭐 일단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쥐뿔 나도 몰라요. 네, 이건 뭐 가봐야지 하는 거지. 네, 만약에 2차 전지가 네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것도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뭐 물론 주식일은 모르는 거죠. 주식일은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지금 왜 어렵다고 하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3월 중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 중반까지 한 달 동안에 2차 전지가 얼마나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지? 오늘 에코프로 보면 깜짝 놀래요. 이거 3월 중반부터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들어온 자리 여기서부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2월부터 올랐다고 봐야 되지만, 네, 여기만 치더라도요, 이게 네, 3배? 3배쯤 됩니까? 25만원이 80만원이 가려면 25가 한 번 뒤집어지면 50, 두 번 뒤집으면 75죠. 그러니까 3배쯤 간 거네. 3배. 네, 3배쯤. 광고 보세요. 네,
그거 뭐 5초 보고 스킵하면 되잖아요. 그 뭐 유튜브가 그 정한 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3배 증가했어요. 3배. 자,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나오는 반등이 2차 전지가 이끄는 형태에서의 주가 상승이라면 이거에 준하는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2차 전지가. 이해되세요? 여기에 준하는 상승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주춤거린다 그러면 다른 놈들이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다른 놈들이 끌고 올라가기에는 개인들이 안 붙어요. 개인들이 안 붙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대형주를 가지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직은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포인트가 완벽하게 돌아서서 넘어가는 자리는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즉 지금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네? 데드크로스. 이 시장을 전망하는 방법은요. 이게 뭐 비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세요. 이 주식을 예상할 때, 주식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이제는 반등이 나옵니다. 막 뭐 이제는 뭐 올라갑니다. 뭐 근데 여러분들 그 제가 주식 배우기 강의에다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시면은요. 그냥 이거 예측하는 법 다 나와 있어요. 왜? 지지라인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매물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거.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 돼! 내려오지 마! 그죠? 더 이상은 안 돼! 내려오지 마! 이거 가지고 지금 버티게 하는 모습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지하고 반등이 나갈 때는 이 데드크로스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그랬죠? 이 데드크로스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아래쪽 지지가 형성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아래쪽 지지를 단단하게 만들고 요 놈을 다시 골든크로스로 돌리는 움직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 정도 더 상승한다 그러면은 여기 데드에 막혀가지고 또 옆으로 눕거나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2차 전지가 오늘 빵 치고 올라갔는데 2차 전지도 재밌는 건 뭐예요? 오늘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잘 봐봐요. 얘네들 지금 다 어디 걸려 있어요? 62선 지지선에 걸려 있잖아요. 매물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려왔어? 야, 아니야.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 버텨. 지지점에 대한 반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2차 전지는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치고 올라갔을 때 분위기가 그렇게 바뀔 수 있겠죠. 이화전기는 오늘 시간에서 폭락이던데 이거는 왜 그래? 네. 이건 뭔 일 있어요? 이거 오늘 또 요 지지점에서 반등 나가서 뭔가 새로운 게 있던데 이거 뭐 뉴스가 뭐 나온 게 있나? 왜 시간에서 폭락했어? 뭐인지 모르겠네. 얘도 지금 저거죠. 이화전기도 그 거시기 아닙니까? 그죠? 2차 전지 테마 요거 오보행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변동성이 내일 조금 나타나요. 내일 좀 나타나니까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 퓨처엠 지금 보시면 다 지지점 반등이에요. 오늘 포스코 퓨처하면 외국인이 엄청 팔았어요. 이거 말고도 뭐 포스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올라간 것도 대부분 다 그래요. DX 대부분 다 지지점에서 반등이에요. 요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지점에서 반등 나왔던 거. 오늘 금양 같은 경우도 10% 올랐는데 금양은 또 어쨌어? 금양은 지지점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추세는 지금 하단으로 돌아섰는데 지지점이 나와서 반등이 나온 거야. 추세도 하단으로 계속 내려갈 수는 없어요. 특강 5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주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작전주 얘기 조금 이따 해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지점에서 반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가는 거기 위해서 주가가 지금 반등하는 거라면 또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여기서 이 지지점에서 나오는 반등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밑에까지 밀려서 매물대 지지받고 얘네들이 2천지가 내려와서 매물대 지지받고 그 상태에서 반등이 나갔어.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제목은 제가 정하는 거죠. 특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반등은 당연한 거고 이 반등이 연결됐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일단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주말이 따뜻할 수 있겠죠?
주말에 따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요 반등은 일단 네,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고 내일까지도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지. 그 다음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나쁜 얘기는 없어요. 나쁜 얘기는 없고 분위기 자체로서는 일단 흐름이 좀 다르게 변하고는 있겠죠.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 비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별일이 없다면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이 내리는 이유가 뭐죠? 지금 시장 내리는 이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 작전주가 먼저 물꼬를 텄잖아요. 작전주가. 시장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터진 이유는 뭐예요? 작전주잖아. 작전주가 터지면서 뭐가 나갔어요? 신용이 박살이 나기 시작했죠. 네. 신용이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야 신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신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중에 대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건 지금 팩트로만 이제 봅시다. 네,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팩트로만. 그래서 신용이 지금 일단 무너졌어. 무너지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6조 원을 샀는데 이 중에 3조 원 넘게 뭐에다 집중했다? 전기전자에 2차 전지에 집중했다. 2차 전지에. 그러면 3조 원 넘게 들어온 부분에서 일부 자금들은 분명히 신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용이 있거나 아니면 저 많은 자금들이 그냥 생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상황이 연결된 거예요. 지금까지 2차 전지가 막 끌고 올라갔었는데 야 작전주 깨지면서 신용 깨지면서 야 우리도 위험하겠는데 해서 지금 이렇게 밀렸던 건데 지지선대에 오니까 야 걱정하지 마 기다려 우리가 딱 버텨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반등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지난번에 투매가 나왔고 어제 오늘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반대 매매가 나왔는데 신용이 다 해소가 됐을까? 네? 신용이 해소가 됐어요? 안 됐지. 안 됐어. 해소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잡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감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불공정 거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한번 뭐 조사를 들어가겠다. 이거 2차 전지 전체를 노리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상적인 부분이죠. 좀 이상한 부분들. 뭐냐면 보통 정상적인 종목이면요. 매수가 천천히 들어와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일단 정상이에요. 뭐 그건 주식하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그래서 뭐 급등주가 다 나쁜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급등주들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자금이 확 몰리잖아요. 자금이 확 몰리고 자금이 확 몰리면서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확 좋아졌다가 거기서 배신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제가 노래까지 불러드렸잖아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지금 이번에 작전주가 걸린 이유가 뭐예요? 배신자가 나왔잖아요. 배신자가. 작전은 여러분들 작전만 하게 되면 다 성공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작전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옛날 같은 제가 또 옛날 기준으로만 해드려야 되겠지만 요즘에 작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골방에다가 컴퓨터 해놓고 애들을 가둬요. 네. 가둔다고 가둬서 매매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줘요. 주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작전한다고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사돈네 팔촌할 때까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목표 가격 100만원까지 올리겠다 싶었을 때 한 7, 80만원쯤 되면은 지들이 먼저 팔아버린다고. 얘네들은 아니지. 하지만 얘네들이 참여계잖아. 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작전 세력한테 이게 꼬여 들어가가지고 저런데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통정거래를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 나 혼자만 이렇게 뭐 선비질을 한다고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 옆에다가 이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여보 나 지금 작정 들어가는데 이 주식 사나? 그래서 네 지금 이 목표 가격이 얼마니까 이쯤 되면 먼저 팔아. 그때 되면 물량 막 나올 거니까 먼저 팔아야 돼? 그렇게 해놓고 떠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서 사놓고 기다렸다가 다 매매해준 사람이 다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작전을 실패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가르쳐 주고 이렇게 모집한 다음에 거기서 개봉한다 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떤 식으로든 전할 것들은 다
전하더라고. 네. 그래서 배신자가 나와요.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이제 좀 불안해짐을 느낀 거야. 안 팔았으면 상관없는데 팔아버린 거잖아요. 팔아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와장창 쏟아진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와장창 쏟아지니까 문제는 뭡니까? 거래량이 없는 주식과 그 다음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우량한 주식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이 뭐 나쁜 기업들이 아닙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삼천리 이런 거, 삼천리 오늘 하한가 풀렸던가요? 삼천리 이런 거 봐봐. 오늘 하한가 풀렸죠. 내가 풀린다고 하는 자리에서 딱 풀리는 거 봐. 야, 이거 저랑 관련 없습니다만은 이거 보세요. 유보율 7000%에다가 부채 비율 170%뭐 문제 없잖아요. 네, 수익 잘 나고 있어요. 뭐 ROE 지금 8.6%에다가 뭐 EPS 지금 19,000원이에요. 19,000원. 자, EPS가 19,000원인데 주가가 지금 50만 원 넘어갔단 말이야. 아무튼 뭐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PBR도 좀 낮은 상황이고. 뭐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망할 회사가 아닙니다. 뭐 회사 이거는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잖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유동주식이 적고요. 거래량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거래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을 주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월요일 아침에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월요일 아침에 다들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뭐 회사 출근하고 나면은 정신 없잖아요. 휴일 다 쉬고 나서 하니까 뭐 이게 뭐 없잖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 없으니까 오전에는 매매를 안 한다고. 오전에는 매매를 안 하고 뭐가 돼요? 오전 매매를 안 하고 일을 하겠지. 그럼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월요일 날은. 근데 만약에 호재가 나왔다. 그럼 매수가 확 들어가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호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많이 뛰죠.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주말장에서 미국장이 안 좋다 그러면 아침에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많이 떨어지거든. 물론 마찬가지로 좋게 나왔어. 근데 많이 떠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매매하시면 안 되죠.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지금 작전에 들어간 회사들 보시면 뭐 삼천리도 그렇고 선광도 그렇고 이런 것들 뭐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만 봐서는 의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세방도 마찬가지죠. 네, 세방도 뭐 회사가 나쁜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우데이터? 네, 마찬가지. 뭐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왜 나쁜 회사야? 좋은 회사지. 문제는 뭐냐면 작전에 걸려들었던 거예요. 이 작전은 사실은 천재지변 같은 거죠. 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일찌감치 잘 팔아가지고 네 지금은 아주 잘 팔았다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배야 그랬는데 지금은 야 정말 잘 팔았어 이런 생각 들 정도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작전이 잘못한 거예요. 네. 이거는 천재지변이야.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그지 같구나. 뭐 이 회사가 뭐 유상증자 하겠구나. 뭔가 이 자식들이 뭔가 좀 그지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 뭐 분석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지. 문제는 뭐냐면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매수를 안 했죠. 그때 여러분들 많이 물어봤죠. 삼천리 어때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안 산다고 그랬죠. 아이고 뭐 추세는 뭐 계속 가나 보네. 회사도 좋네요. 근데 뭔 일이 있나? 근데 여기 작전 같아.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 왠지 작전 같아. 왠지 통정거래 하는 것 같아. 그 얘기 그때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왠지 작전 같아요. 그리고 나는 너 이렇게 올라간 주식은 안 사요. 자,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많이 올라갔다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것에서. 그래서 뭐 공매도가 떨어지든 작정이 떨어지든 뭐 이런 것들 뭐 유상증자 떨어지든 전부 다 주가 올려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점에서 산 게 아니라면 밑에서 샀다면 사실 삼천리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어. 한 9만원에 샀어. 그럼 12만원 5천원에 오늘 팔았다. 기분은 들었겠지만 그래도 수익이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애매한 위치에 사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아직 못 벗어난 애 있죠. 대성홀딩스라든지 이런 애들 지금 하한가잖아요. 요것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선을 그어놨지만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장 먼저 풀린 애들이 누구라고요? 가장 먼저 풀린 애들이 다우데이터하고
다우데이터 왜 가장 먼저 풀린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선 그어놨잖아요. 내가 선 그어놓고 그때 하한가 첫 번째 떨어질 때 얘기해드렸죠. 밑에서 받아준 애들이 있어야지 풀리는 거예요. 하한가는. 네? 하한가는. 그래서 이렇게 받아준 애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풀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지금 살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왜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노리는 거야? 자, 주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뭘 생각해요? 수익 날 걸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수익 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수익 나기를. 그럼 이 회사가 실제로 뭐 기업 가치는 괜찮고 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평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 가격은 올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올라온 부분들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하한가가 풀렸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도망치자. 도망치자. 네?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여기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어떤 지지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한가가 풀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공매도 애들이 다 환매 들어갔잖아요. 외국인 매수 들어가 쭉 그러면서 뭐 좋아하지 마. 이거는 다 환매예요. 공매도 환매라고. 공매도 쳐놨잖아. 공매도 환매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이게 손실 난 것도 있었겠죠. 네, 일단 매수가 들어가서. 근데 얘네들 다 팔았어. 내가 팔 때 같이 팔았어요. 이 새끼들이 나를 네, 뭐지? 토마스 방송 듣고 있나? 네, 듣고 있냐? 너 토마스 이 새끼 뭐 나랑 같이 팔았네? 같이 팔았어요. 근데 얘가 없네. 근데 공매도만 남았나 봐요. 그래서 공매도를 이제 떨어뜨린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보시면 요렇게 네. 이렇게 풀리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삼천리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어디서 풀리는지 아시겠죠? 네, 서울가스는 오늘 다시 하한가 들어갔지만 오늘 하한가가 풀렸었잖아요. 이거 어디서 풀리는 거예요? 지지점 나오는 데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대성홀딩스하고 선광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건 뭐 좀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지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지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비빌 수 있는 데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내일까지는 한 번 더 맞을 수 있죠. 재수 없으면 네, 내일 말고 그 다음 날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더 남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네, 후유지. 이거는 근데 배터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거래량이 적고요. 시총이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었지만 지금 뭐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얘네들이 지금 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무리가 돼서 그런 건데 배터리가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은요 네,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나는 배터리 안 삽니다. 저는 배터리 안 살 거거든요. 에코프로가 뭐 1000만원을 간다 그러면 나는 배터리 안 사요. 배터리 안 사는데 이건 떨어지지 말라고 내가 요즘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 제발 좀,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네, 손실 많이 보지 말고 착한 마음이지. 절대로 제발 좀, 네, 제발 떨어지지 마시고 그냥, 네, 많이 올라서 흥분하시든가 말든가 그거는 알아서도 하시고 떨어지지만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얘네가 떨어지게 되면요 자금이 출렁한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 시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빚내서 많이 들어와서 내가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아유 꼴 보기 싫어 나 없는데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네, 이 종목들은 일단은 네, 어느 정도는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자리까지 올 때까지는 좀 버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를 욕하지 마요. 배터리는 뭐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는 뭐 모르겠어요. 뭐 올라가든 말든 그건 관계 없는데 저는 매수를 안 할 거지만 얘네들을 지금 난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폭등하지 않고요. 슬슬슬슬슬슬 내려야지. 슬슬슬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저렇게 죽여버리면 아까 저거 삼천리나 이런 것처럼 죽여버리면요 아주 그냥 박살납니다.
박살내요. 그 돈이 시장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도망쳐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면 안 되고요. 슬슬슬슬 빠져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고점에서 많이 샀잖아요. 근데 종목이 계속 내려가지. 씨 배터리 이거 좋다고 해서 샀는데 계속 내려가네. 아 짜증나. 근데 크게 내려가진 않아. 그래서 계속 희망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요. 슬슬슬슬 내려가면 짜증나는데 열받네. 그러다가 자금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동하는 게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매수가 더 이상 안 들어오지. 왜? 올라가지 않는 주식은 매수가 안 들어와요. 꿈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뭐 배터리 홍보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일 걸 생각해요. 배터리 없는 분들이 뭐 잘 나간다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터리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있어요? 욕하고 있잖아요. 배터리 저거 말이 되냐? 네? 사실 그 사람 말도 맞아요. 뭐 배터리가 더 갈 수도 있다. 뭐 이게 그 규모 자체로만 보면은 맞아. 근데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또 지표라든지 지금 앞에서 땡겨온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에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또 맞아. 네. 맞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맞다고 딱 할 게 아니야.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없는 사람들은 욕을 하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들어갈 사람이 있겠느냐?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살 수는 있겠지. 빚을 내든 뭘 하든 간에 더 살 수 있겠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요거는 안 될걸? 요건 안 될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든 뭐 어쩌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물타기 물량 많이 들어왔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가 뛰어봤자 네. 이게 만약에 100만원 간다 하더라도요. 지금 보세요. 내가 뭐 70만원대에 샀다 이거야. 70만원 샀어. 그래서 100만원 갔어. 그럼 얼마예요? 한 20% 수익 나는 거잖아. 네. 그거 20% 수익 나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서 뭐 엄청난 떼부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안 돼요. 네.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하시는 거고, 네.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더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신규로 들어올 사람들은 지금 경계하고 있는 물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경계하고 있는 물량은 싹 다 도망갈 거고요. 경계하고 있는 물량은 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겠어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가 돼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죠. 지수가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거든. 그러면 주변에 먹을 게 널렸단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것들도 올라가니까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보니까 2차전지가 안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차전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지만 안 빠지는 게 지금은 낫습니다. 안 빠지는 게요. 이거 뭐 나중에 뭐 저거 뭐 된다고 뭐 얘기 있잖아요. 뭐 MSCI 뭐 이런 거 뭐 들어간다 그랬던가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 공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공매도 오늘도 들어왔죠? 네. 주가는 올라가지만 공매도 오늘도 들어갔어요. 뭐 공매도 요즘에 계속 많아요. 네. 공매도 애들을 척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공매도 애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외국인들 매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뭐 저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뭐 하여튼 뭐 2차전지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저는 이제 뭐 분석이 저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네,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근데 뭐 갖고 와서 저한테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봤자 저는 매수 안 할 거고 그래요 잘해보세요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아무튼 뭐,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안 빠지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점이 좀 낮아지는, 네,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고점이 슬슬 낮아지는 이런 추세를 좀 타주는 게 좋다. 급락하지 말고요. 네, 좀 올라갔다가 슬슬 내려오다가 좀 올라갔다가 슬슬 내려오다가 그냥 떠나질 못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한테 기회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너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 너 이 가격 인정해 줄 테니까 이 가격을 조금만 있어봐. 다른 애들도 좀 올라가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 혼자 잘났다 올라가면은요, 결국에는 자기 혼자 얻어맞고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나 이 가격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 가격이 인정받아. 대신에 너 기다려. 너 혼자 지금 올라가 보이잖아. 다른 애들 올라가게 시간을 좀 끌어줘. 이런 거요.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지금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이 녹아드는 거예요. 2차전지에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별로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고점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분들은 요렇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막 다른 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네. 공매도는 미리 쳐놓은 거죠. 네, 미리 쳐놓은 걸 판 겁니다. 대주주 물량을 빌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거 빌릴 거예요. 대주주 거 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뭐 대주주한테 빌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는 안 하더니 대부분은 대주주들은 그런 거 안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고점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뭐 가늠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여기서 갑자기 뭐 8배, 10배를 더 간다. 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10배를 더 간다. 시총이 뭐 180조가 된다. 200조가 된다. 뭐 500조가 된다. 나 이거는 정말 너무, 네, 그거 뭐, 네, 그거는, 네. 참 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배터리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 배터리 몰라. 네, 배터리 모르니까 그리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내가 살 게 아니라서 나는 내가 아는 것만 공부할 거야. 배터리 모르면 뭐 요즘에 대세를 모르고 뭐 주도주를 모르고 뭐 어떻게 뭐 전문가하고 방송하냐 그러는데, 그래도 난 방송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별로 배터리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하한가에 공매 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거요. 네, 그 전에 있었던 거. 근데 배터리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 드렸었어요. 그 2020년 뭐 그때 2차전지, 그때는 전기차 나올 때도 전기차가 더 잘 될 거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렇긴 한데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도 뭐 당연히 좋을 수 있겠지. 근데 삼성 SDI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조금,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근데 정말 그런 거라면은 뭐 배터리에 정말로 이제 그 옹호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나는, 네,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수익이 잘 나셨으면 좋겠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매수하신 분들이 그냥, 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뭐 내가 뭐 배터리 안 좋게 본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내가 뭐 배터리 그거 뭐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 그렇다고 쌍욕을 합니까? 뭐 어쩝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차 전지를 이제, 이게 지금 원래는 전기차였단 말이에요. 전기차. 코가 반짝거려요? 네. 전기차였잖아. 원래 전기차. 전기차 테마 안에 있는 게 배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배터리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자 이 얘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전장 부품 쪽으로 보고 있어요. 전기차 공장 부품 쪽, 네,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죠? 자동차 부품. 네, 뭐 그거는 어차피 뭐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크게 이제 좀 이야기한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데서는 저는 좀, 네, 그렇더라고요. 뭐 금양이 400조 간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금양이 400조로 간다는데 400조면 지금의 삼성전자보다 크단 말이에요. 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지금 그것을 듣고서 막 집어넣은,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요. 자동차 부품이 지금 자동차 쪽을 제가 계속 보고 있고 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부를 그냥 막 다 사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쪽을 사는 겁니다. 전기차 쪽이요. 전기차 쪽.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쪽에 대한 그 전기차 부품, 지금 오늘 아진산업 조금 올라간 이유가 그 조지아 공장 그 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뛰었어요. 나 오늘 상한가 갈 줄 알고 오늘 방송에서 또 실수했잖아. 아진산업 상한 했는데 아니더라고. 예씨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말을 바꿨는데 아이 짜증나. 네.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조지아 그 전자 부품이잖아요. 네, 전자 부품 쪽이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이제 매수를 못 하고 있죠. 밑에서 샀으니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매수 안 하거든요. 저는 요만큼만 올라가
올라가도 매수 안 해요. 이렇게 보면 되게 새가슴 같아 보이지만 저는 좀 좀 그래요. 네, 제 매매 스타일이 그런 거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올라가는 주식을 물리게 되면 떨어질 때 많이 아파요. 그리고 회복이 잘 안 돼. 근데 밑에서 물리면은요, 그래도 좀 낫거든요. 밑에서 물리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물리는 것들은 그래도 많이 빠져봤자 좀 그런 거고요. 네. 현대위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아요. 네, 현대위아, 현대모비스나 이런 거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뭐 저 위에서 사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돌아설 때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 하셔야지. 추가 매수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뭐 좀 그런 거고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조금 이럴 때 더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지금 얘네들이 더 잘 못 가는 이유는 이평선이 아직 덜 모였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들어가실 때도 천천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전기차에 투자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네. 그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얘를 더 네, 좋게 보고 있는데 잘 안 가더라고. 갈 때 되면 가겠지, 짐이랄. 네, 그런데 괜찮은 상황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네.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하한가 9방 맞은 주인공입니다.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그 CNK 인터 네, 팍 그냥 네. 그때 하한가 9방 맞아가지고 그때 내가 어디서 전문가하고 있었지? 네. 야,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내가 네, 순진했지. 아, 진짜 짜증나, 씨. 그 내가 하한가 9방 맞았잖아요. 그 CNK 인터요. 그 개 같은 주식. 카메룬에다가 네,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네, 카메룬에다가 다이아몬드 광산인가 지라렌가 만든다고 아주 연병 난리를 쳐가지고 그 내가 그 전부터 사고 있었거든.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랄 그때 한참 광산주들이 그거 있었지. 그래가지고 하한가 9방 쳐맞았지. 쳐맞아가지고 다 그러기가 왔어요. 근데 그때는 하한가가 마이너스 15%라서 이건 뭐 개판이었어요. 그냥 바다다다닥 떨어졌는데 저만 이것도 못 사잖아요. 네. 점 하한가라 못 사는 거야. 못 파는 거지. 그러니까, 하하하하 웃는데, 차트가 나를 보면서 맨날 웃더라고. 하하하하 그러면서, 야, 씨, 이 새끼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끝나진 않더라고요. 네. 그건 작전이 아니잖아요. 그 CNK 인터가 없어요. CNK 인터는 상장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는데 그 당시에 어땠냐면 바바박 떨어졌는데 그건 작전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광산이 뻥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우두두두 떨어졌다가 이제 그게 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그 완전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느냐?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뭐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탈출을 해드릴게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때 아마 살아계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했는데 1년 정도 걸렸어요. 1년 걸려가지고 그때 걔가 아마 그랬을걸. 다시 한다 그랬던가. 뭔가 호재가 또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어. 근데 나 그때는 안 속았지. 이 새끼 또 뻥치고 자빠졌네. 지들 나가려고 뻥치고 있네. 왜냐면 그때는 주포고 나발이고 안에 그냥 하한가 다 쳐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네들이 탈출할 기회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기다렸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놈들이 그걸 비슷하게 흘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물타기를 훅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상한가가 그 얘기 나오고 나서 한 5방에 6방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한 달도 넘게 맞았어요. 네. 예전에는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달 내내 하한가 루보가 한 달 넘게 하한가 맞았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네. 그 9방 맞아도요. 사실은 이게 그 15%가 9개 해가지고 뭐 150% 이런 게 아니고요. 15% 까였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9,000원이 됐어. 9,000원에서 15%가 까이는 거고, 그럼 다시 8,000원이 됐어. 그럼 8,000원에서 15%가 까이는 거고. 그래서 이 하락폭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밑에서 30% 까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30%가 아니라 뭐 한 20% 까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맞아요. 4연속 하한가 맞은 애들이 더 커요. 옛날 거는 네 작았지 귀여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딱 그때는 안 속았지.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상한가 올라갈 때 그때 물타기 훅 들어가가지고 그 100%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전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잘났다고. 네.
근데 아직 개판입니다. 그래서 뭐 그랬었어요. 네. 그런 것들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팔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하한가를 그냥 얻어맞아 버리면은 그 낙폭이 그래도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작전인데 하한가를 이렇게 4방 정도 맞아버리면 사실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CNK 인터 여러분들 저거 한번 보세요. 네. 그 차트 지금 보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구글 같은 데 보면 있을 수도 있어. 그 개 같은 주식이. 열받네 또. 갑자기 그 다이아몬드 강사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거 금지시켜야 돼. 금지. 네. 금지시켜. 이 개 같은 주식. K 인터. 이 카메론 이거 아직도 남아있는 이거 뭐 아직도 남아있는 거 봐. 이 CNK 인터 이거예요. 이 차트가 남아있을라나 모르겠다 이게. 이게 그 미친 차트가 여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쳐 자빠졌지? 하여튼 그 차트가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진짜 짜증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 그 생각 카메론이 다이아몬드 생각이 또 열받네. 네. 이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런 거 안 맞는 게 낫죠. 네. 안 맞는 게 낫죠. 그리고 지금 뭐 임창정 씨 뭐 이런 거 얘기 많지만 사실 임창정 씨도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작전에 연루됐다 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나는. 네. 물론 이제 뭐 정황상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거 연루됐겠습니까? 그죠? 네, 연루됐으면 그게 손해는 안 봐야지. 네, 손해는 안 봐야 되니까. 손해 보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네, 뭐 배신자 때문에 손해 보고 있어서 나도 피해자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돈 다 주고 뭐 핸드폰이랑 뭐 그런 거 신분증 다 주고 해가지고 그놈들이 알아서 다 매매한 거니까 그거는 네 사실 네 뭐라고 하기 좀 그렇죠. 네. 그 피해자라고 봐야죠. 피해자라고. 그래서 저는 뭐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욕심을 좀 낸 거 아니겠는가? 네. 욕심을 좀 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누구야 동료 가수인가 뭐 그 사람도 그랬다면서요. 수익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 될 정도였다니까 욕심이 났겠지.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은 이제 맡겼지만 실제로 뭐 작전에 개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작전 하려면요 그렇게 아무 경험이 없거나 이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얘네들 치밀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중간에 하긴 배신자가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지. 네. 뭐 그런 거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요. 일단은 반등 포인트는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난 정말 놀랐어요. 아니 그게 1인 매매란 말이에요. 1인 매매. 돈하고 통장하고 다 줘가지고 지들이 핸드폰까지 해가지고 매매를 시키는 그거가 이게 1인 매매예요.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하면 안 돼요. 1인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 사기 치는 애들이 뭐 계좌에 돈을 넣으세요. 내가 대신 해드릴게요. 내가 성투사예요. 이런 개소리들 하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안 당하는 겁니다. 알아야지. 네. 그리고 매매도 내가 직접 해야지. 그거를 왜 남한테 맡기냐고. 물론 펀드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어요라고 하는데 펀드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 하긴 뭐 속이려고 하면은 네 그잖아요. 네 속이려고 하면 누군데 못 속이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 가정 방문해가지고요. 네 차비가 없는데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안 죽었어? 죽었지.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1억 명 돌아다니면 나는 네 얼마를 버는 거냐? 네 여러분 구독자들 전부 다 가정 방문해가지고 어이구 나 성투사인데 차비가 없는데 10,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옛다 10,000원이다 그러고 줄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네, 나도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면 다 속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은 네 그냥 몰라서 당한 거지. 네,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놈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놈 작전을 친 놈들이 나쁜 놈이지. 네, 피해자들 많이 있는 겁니다. 네, 펀드라고 하면은 뭐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주식에 원래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임찬용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좀 필요했었잖아요. 뭐 걸그룹이나 이런 것들 네 했어야 되니까 돈이 좀 필요했었잖아요. 뭐 저작권도 팔고 막 그랬었다면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잘 벌어주는 펀드가 있다는데 한번 해볼래? 그래서 뭐 혹하지. 네. 그럼 분명 있어요. 네 그런 거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네 우리가 뭐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연루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그렇죠. 네. 거기는 진짜 순수한 피해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겠습니까? 네? 그것도 걔네들이 이용한 거예요. 연예인들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주식 방송이나 이런데 뭐 광고 모델 나가서 하는데 그거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요. 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얼굴 마담으로 써요. 걔네들이 다 얼굴 마담 쓰고 나 이 사람하고 친하다, 친분 관계 해가지고 네 누구도 추천한 네 뭐 중간 방송 뭐 그러면서 하잖아. 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지는 알아봐야 될 일이고 네, 물론 광고 모델이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하겠지만은 네, 그런 것들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일단은 먼저 네 항상 무방을 먼저 들으라고 하잖아요. 네 무방을 먼저 듣고 뭐 무료 강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나한테 맞는 거 찾아서 뭐 사실은 뭐 주식 투자라는 거에 그냥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혼자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전문가를 그러면 왜 찾느냐? 내가 바빠. 내가 사업하느라고 굉장히 바빠. 그래서 주식을 내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럴 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나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자도 보내드리잖아요. 이거 어때요? 라고 보내면 보고서 시다 아닌데 그러면 안 사면 되고 네. 살 때는 그래 얘가 이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괜찮네?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네.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게 신용을 써가지고 하한가를 맞으면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지. 대주주 걔네들도 느꼈겠죠? 네. 나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알고 있었다기보다도 뭔가 이상하다 낌새는 차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 회사가 뭔데 저렇게 계속 올라가지? 뭐지? 왜 주가 계속 올라가지?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회사 입장에서 뭐 그거를 그렇다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뭐 딴지 걸 게 있네. 뭐 뭔가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 사는가 보다. 우리 회사가 그래도 뭔가 이제 우리가 재무주고는 좋잖아.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분산을 하시는 게 좋죠. 네, 그죠? 한쪽에 몰빵을 친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안 좋고 사실 뭐 이런 거 뭐 삼천리나 이런 거 갖고 있다 치더라도 비중이 약하면 그냥 에이씨 똥발받네 그렇고 그냥 말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10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6개 정도가 개차반이 나서 박살났어.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1000%가 나와도 계좌는 플러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네 단풍이 소리 난 거 맞아요. 네 개새끼가 지금 시간 다 돼서 네,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누가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요런 거 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물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은 아무도 몰랐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해서 항상 욕심내지 말고요. 뭐 좋다고 해서 막 그걸 막 몰빵 치고 들어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네 어떤 종목이든 몰빵을 치면 안 되잖아요. 네 분산을 하시되 대신에 나는 뭐 너무 조금 사는 건 좀 싫다. 뭐 그런 분들은 조금 네 종목수를 좀 덜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죠? 나는 종목을 많이 갖고 가서 하는 건 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이 빠질 때 여러분들도 이것도 잘 맞추셔야 된다 그랬죠. 나의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지 습관 이런 것들 맞추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배열은 일봉, 주봉, 월봉 다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주봉하고 월봉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볼 때 사용하고요. 일봉이나 분봉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가 달라요. 그래서 정배열은 주봉, 월봉, 일봉 다 보셔야지 돼요. 네.
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네, 주식수 지금 저는 계속 그거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종목수를 가끔씩 하나씩 늘리고는 있어요. 네, 가끔씩 하나씩 네, 신규 종목들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공격적으로 늘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우리는 주식을 사지 않는다. 이게 주식 격언에 있잖아. 내려갈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냐면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계속 사게 되면 힘들잖아요. 네. 힘들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 있을 때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더 살려고, 새로운 거 살려고 하지 말고, 수익 나는 거 욕심내지 말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위주로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 낮추고, 그걸 탈출시키라고 했잖아요. 뭐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뭐 아진산업이든 이런 것들도요,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지만, 많이 물렸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밑에서 사가지고 평단가 땡겨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다 보면은 내 계좌의 종목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돼요? 계좌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올라가줘서 안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50%짜리가 올라가려면 100%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물타기 조금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 해서 내가 한 20%까지 맞춰놨어요. 그럼 마이너스 50%짜리가 상승장에서 올라가서 본전을 차리는 것보다 마이너스 20%짜리가 상승장에 올라가서 플러스 50% 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거나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더 사는 거지 그거를. 그걸 방치하고 신규 종목을 사게 되면 종목 수는 늘어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비중이 작아서 좀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목 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밀려버리게 되면 이것도 안 올라가고 저것도 안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네 여러분들이 초기에 접근할 때 살짝 접근해서 추세를 보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분할 매수로 하는 거 하나 정도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네 짝짓기 매매도 굉장히 좋은 게, 근데 그거 아직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간 다음에 하시면 좋은데, 짝짓기 매매는 뭐냐면 내가 50만원 수익 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만원 손실 난 게 있어. 둘이 합쳐서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계좌는 변화가 없지만 종목은 줄어들고 돈이 생겨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오늘 100% 수익 나는 종목이 생겼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짜리 5개 종목 팔아버려도 괜찮아.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계좌가 충격이 없이 현금만 쌓이고 종목 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커지죠. 종목은 많은 상태에서 돈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상승장에서는 괜찮아요. 상승장에서는 어차피 다 올라오고 다 좋아지니까 괜찮은데, 하락장이나 횡보장에 나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제 종목을 조금씩 늘려가도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가망성 없는 종목과 수익이 많이 나서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을 붙여가지고 팔아서 현금 만들어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 괜찮고, 전략은 아주 많아요. 대신에 그 많은 전략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사용하셔야지.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그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 잘 간다. 네 저는 배터리 같은 종목들은 저거 안 맞아요. 네 배터리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는 건 저거 안 맞습니다. 뭐 그래서 네가 돈을 못 벌지라고 할지도 몰라. 근데 나 뭐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못 버나? 네. 그래, 내가 더 돈 못 번다 치자. 그래서 내가 돈 못 벌든 말든, 어쨌든 밥은 안 굶잖아. 밥은 먹잖아. 고기 반찬도 먹어놔. 오늘도 고기 먹었어. 오늘도 내가 고기 먹었는데. 네, 고기에다가 쌀밥에 고깃국 먹어요.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돈을 못 벌 수도 있지. 못 벌 수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고점에서 그렇게 쳐맞아가지고, 뭐, 그러기 상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네. 나는 전혀 부럽지 않아. 뭐 그때도 금양 막 올라갔는데 어떡합니까? 뭐 뭔 상관? 내가 어차피 안 살 건데 나랑 뭔 상관? 네.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생각하실 필요, 욕심내지 마세요. 남의 거 자꾸 보면은요, 자꾸 그거가 갖고 싶어져요. 네. 자꾸 그게 갖고 싶다고. 지금 장에서는요, 돈은 버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주가가 상승할 때, 장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돈 벌기 싫어도 무조건 돈을 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고기가 득실득실한 그 물반 고기반도 아니야. 그냥 고기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데에서, 아니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 만약에 여자만 있는 그런 세상에 떨어졌어. 여러분 남자인데, 또는 남자만 있는 세상에 여자인데, 여자들은 근데 뭐 남자만 여자만 있어도 잘 되긴 하더라. 근데 아무튼 여자만 있는 곳에 남자만 떨어졌어. 남자만 있는 곳에 여자만 떨어졌어. 어떻게 돼요? 내가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잖아. 네? 골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거야, 그거. 네? 그거라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기는 그런 거가 똑같아요. 뭐 다 수익인데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사도 되는 거지. 그러면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경험을 안 해봤어.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좋은 장이 오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냥 열받고 힘들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살펴보고 야 저쪽이 잘 가는 거 같아. 저쪽 가보자. 이쪽 가보니까 저쪽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슬슬 이제 뭐 상승장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동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시되 대신에 내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응?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뭐 내가 포트폴리오에 뭐 우리도 뭐 한 50개 이상 되잖아요. 종목가 한 60개라고 했어요. 50개라고 했어요.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그 더 이상 안 사가지고 그런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종목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하락장 되면 점점 줄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이런 날벼락 같은 장에서 물려가지고 내 종목수가 그렇게 된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마트님은 나하고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아직 지금도 힘들다 그러면 어떡해요? 네. 근데 저렇게 그 기업이 좋은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막 때리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네 사실 믿을 게 또 없어요. 이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투자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기꾼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작전 나올 때마다 믿을 놈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거는 진짜 작전주에 저렇게 걸려드는 거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높은 데서 안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작전주가 주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만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지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뭐 이빨을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저점 천국 고점 지옥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만 좀 외우셔도 조금은 나을 텐데 좀 덜 물려요. 덜 아파요. 견딜만 해요. 밑에서 물리면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그런 종목들 갖고 계셔서 아직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한가가 풀려서 네 작전주들은 하한가가 풀려서 매도할 수 있다면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하한가가 안 풀린 종목은 내일이나 네 빠르면 내일이고요. 늦으면 월요일 정도에는 하한가가 풀릴 거라 생각해요. 네, 그쯤이면 풀려야 되니까 그때면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럴 때, 야, 근데 그럴 때 정리 있고 꼭지에서 매수했을 때 그렇게 밑에서 팔려면은 이게 손이 선뜻 안 나갈 것 같은데 괜히 물타기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작전주로 떨어진 것들은요. 그거는 뭐 기업이 뭐 환경이 나빠져서 실적이 나빠져서 떨어지는 그런 저평가가 아니에요. 시장이 나빠서 빠진 그런 게 아니라 작전으로 순수하게 한 거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가 되겠어요.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주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무방하고 나면 네 다음 화요일날 방송밖에 없어요. 월요일날 방송 없어요. 월요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방송 없고요. 다음주 목요일날도 방송이 없어요. 네 다음주 목요일날도 방송이 없기 때문에 다음주는 화요일날 한 번만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시에요. 10시 10시 종료 맞습니다. 네 아니에요. 더 못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거는 지금 88하고 같이 방송 진행하는 거라 10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들 특강이랑 이런 거 올려드릴 거예요. 아유 그 걱정하지 마. 방송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거는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에 2번 가려고 산에 2번 가려고 네. 팔팔만 끄면 또 그렇지.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거죠. 자, 시장이 지금 기술적 반등인가 추세적 반등인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어그로 끌려고 미안하다. 어그로 끌려고 그런 제목 썼다. 그건데 네, 어그로 끌려고 한 거고요. 아직 나도 몰라요. 모르고 대신에 2차 전지가 끌고 올라간 반등이
지지점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는 봐야 돼요. 대신에 저는 생각하기에 막 전고점 넘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많이 떨어지지 않기만을 이 하락 추세로 가더라도 서서히 빠지기만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조금 더. 그리고 2차 전지가 안 빠지면 안 빠지고 대신에 횡보를 나가게 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전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렸으니까 잘 맞춰서 대응도 하시고요. 제발 좀 기억하실 것은 싸게 사서 네, 비쌀 때 파는 거 그것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세방 나는 안 밀었는데 미안하지만 세방은 안 했는데요. 저는 다우데이터는 한 적이 있죠. 네, 다우데이터는 사서 팔았어요. 그때 일찍 팔아가지고 내가 배가 많이 아팠어. 배야, 이제 130%인가 났지, 그때? 130%야? 몇 프로 났지? 한 130% 났던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팔아가지고 배가 되게 아팠었는데, 지금은 뭐 죄송하지만, 네. 좀 그래도 편하네요. 좀 편하네요. 저는 올라간 주식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은 매수하지 않아요. 매도할 자리만 공부하지 매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모르는 거지. 나는 몰라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저점 천국, 고점 지옥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복 받으세요. 네,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 올라갑니다.